귀로 듣는 애터미. 오늘의 주인공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을 펼치는 기업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예뻐지고 밤탱이가 온탱이가 되어가는 여자 김성심 인사드립니다. 나는 석세스 세미나 갈 때 가서 강의를 딱 듣고 왜 내가 아직도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시대는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안 바뀐 거예요. 3년만 내가 여기서 굴러먹자. 모든 것을 내가 습득을 해서 내가 배우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가 나의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그 사람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강의하는 법, 그리고 대화하는 법,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법, 그리고 행동 거지, 눈빛, 언어 이런 것들 다시 제가 바꿔치기 했습니다. 갈아엎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 쪽이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사업이지만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우리는 보통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먼저 바뀌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 이유. 그것은 반드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젊어서는 열심히 55세까지만 일을 하고 내가 60세부터는 정말 여왕처럼 살 거야. 집도 아파트가 아니야. 그냥 2,000평에다가 정말 주택을 져놓고 정원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울타리는 뭘로 한다 그랬죠? 장미꽃으로 쫙 돌릴 거야. 그리고 장미꽃이 쫙 폈을 때 아침에 장미꽃 필 여름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를 타면서 그 장미꽃에 이슬에 맺힌 장미 향을 맡으면서 아줌마 커피 한 잔 주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풀을 뽑아야 돼요. 정원사가 뽑아야 돼요. 정원사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정원사를 둬서 그 가꾸게 착 해놓고 나이가 먹으면 제가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기사 차대기 시켜. 너무 멋지잖아요. 내 꿈을 어려서 30대부터 일을 할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20년 동안을 앞만 보고 저는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집 한 칸밖에 없더라고요. 뭐야? 이렇게 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잠잘 때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아직도 가난하게 사네? 그럼 내 인생 목표를 55세까지만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 내가 여왕처럼 살 수 있는 돈을 내가 벌 수 있을까? 너 50평생 되돌아보니 그저 노래방 아줌마였었어요. 내가 이 50평생 진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무수리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여왕은커녕 돈 벌려면요 처음 노래방 코일 넣었을 때 500원짜리 딱 넣었을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언제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찌꺼기를 뒷북 치는 인생을 내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여왕처럼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없을까? 라고 한번 주위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내가 여왕처럼 살 수 있는 도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막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 우리 부모님처럼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가겠네? 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모님 계시죠? 자식들 있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기를 하고 이제는 나도 그냥 먹고 살 수만 있는 것만 내가 택해야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간절하게 그 파티장을 가고 싶어가지고 애다르니까 신들이 도와줬잖아요. 김성심이도 나는 여왕처럼 살고 싶어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터미가 나한테 딱 온 거예요. 노래방 운영으로는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없어. 절망에 빠졌던 그녀에게 우연처럼 찾아온 애터미.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애터미를 신데렐라 유리구두로 확신하게 만들었을까요? 친구가 언니 불러가면서 왜?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언니한테 정보를 하나 줘야 되겠어. 전화 오더라고요. 처음에 이 제품을 가져왔을 때 그 친구가 뉴스 방송을 틀어줬어요.
기존 화장품보다 500배에서 100배 좋은 화장품이 연구진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라는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얘가 뉴스 방송까지 나오는 비싼 화장품을 가져왔네.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저걸 사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제가 노래방을 하면서요, 겨울에 추우면 그러니까 난로가에 앉아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화기 때문에 얼굴이 버석버석했어요. 그 비싼 화장품을 썼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딱 썼는데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노래방을 하는데도 뽀송뽀송하니 반지르르하니 내 피부가 너무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 제품을 써보고 나서 여기에는 뭔가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회사를 알아봤고요, 세미나를 갔었어요. 저는 뭐예요? 이 제품이라면 정말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아도 이 아톰미 화장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걸 저는 보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지금 작지만 큰 회사가 된다는 게 저는 보였어요.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뒷북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애터미를 딱 접해봤을 때 내가 지금 소비자를 만난다면, 소비자로만 있다면, 진짜 지금도 현재 내가 소비자로 화장품만 쓰고 머물고 있다면 또다시 내가 인생을 뒷북치는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소비자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린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 다음 시간엔 결단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한 실행법을 들어봅니다. 애터미를 만나고 몇 번의 세미나를 다녀온 후 바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듣는 순간요, 가슴이 떨렸어요. 와,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내 밑에로 와서 등록해서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데이 세미나 3번을 갔었고요,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1번을 가서 한 달 만에 제가 센터를 내고 센터를 얻었어요. 스폰서들이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무슨 너무 아무도 없는데 센터를 만드냐고 막 날 바리게 달면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노래방을 하면서 투잡으로 사무실을 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조직을 키우자 해가지고 500에 20만 원짜리 완전 쓰러져가는 그 사무실을 제가 냈습니다. 참 용감해요. 용감하지 않아요? 용감하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요, 이렇게 절도벌지고 하는 것은 그 아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내가 취급을 해서 써보고 정말로 좋고 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때 스폰서들이 다 말렸죠. 아니, 사람도 없는데 무슨 센터냐고 말렸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서 저는 했어요.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공부도 못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를 내면 잘하는 이덕우 총장님 같이 진짜 선수가 와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테고,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이 모여서 잘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동참해 줄 테고, 그런 걸 저를 생각했어요. 항상 그렇게 하고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정말 아버지가 제일로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언제 원망스러웠냐면 이 사업을 하려고 막 하는데 한 6, 7개월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한 번도 일이 나와서 멘트를 한 번도 해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한 5명, 6명 있는데 나와서 조회를 하는데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발표를 하는데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내 파트너가 정말 나와 같이 일을 하려고 막 오시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한 가지도 내가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폭폭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나를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이 꼬부랑 글씨도 모르게 만드는 거야. 그런 진짜 안타까움 때문에 저도 노래방을 하면서 애터미를 투잡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매일 저한테 손가락질했어요. 무슨 놈의 노래방이나 하고 앉아있지, 무슨 놈의 애터미야, 무슨 해장품이야 라고 제 말을 귀띠도 듣지 않았어요. 김성심이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노래방과 애터미를 저울질을 한번 해봤어요. 노래방이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거의 200~300을 벌어. 그때는 막 이 노래방이 막 비수기로 나갈 때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지금 하나도 안 돼. 앞으로 5년 후를 보자. 5년 후 이 노래방을 5년 동안 한다면 이거는 계속 갈수록 밑으로 떨어져.
그래, 애터미 지금 시작했을 때 고객이 하나도 없어. 사촌 동생 언니들 4명밖에 등록을 안 돼 있어. 그렇으면 애터미가 5년 후에 정말 나처럼 진짜로 좋은 물건 싸게 판 사람이 몰려올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진짜로 좋은 물건 싸게 파니까 사람들은 몰려온다요. 몰려와요, 안 와요? 와요. 이 화장품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를 강탈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이 남달랐고 노래방보다 애터미가 훨씬 낫다는 확신도 있었지만 문제는 부족한 자신감. 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성실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정도 총부무장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총장님, 나는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파트너님들이 나와 같이 제품이 날개돋이 팔리니까 제품 때문에 따라오는데 이분들한테 양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소리가 넥터그는 1%의 장점만 보고 가는 거라고, 사장님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장점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사랑으로 사람들을 포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다 갖췄어요. 우리 회장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큰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들은 거의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회장님께서 200에서 400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을 정말 200에서 400만 원까지 내가 도와주면 되겠다.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파트너들하고도, 우리 파트너들하고도 그런 식으로 항상 미팅을 하면서 합니다. 내가 몇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사람, 정말 소중한 돈, 가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돈이 정말 내가 하고자 하면 우리 스폰서가 하지 않아도, 우리 파트너가 하지 않아도 그거는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했고, 무지랭이 중에 무지랭이인 내가 나는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항상 고민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사원을 항상 생각했어요. 사원이 뭐였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우리는 소비자도 영혼이고요, 한 사람이고요, 부업자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업자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어떻게? 5명이 있을 때, 야, 나랑 같이 산행도 하자. 우리 애터미 시스템도 있지만 산행하자 해가지고 산행도 한 번씩 가고, 그리고 이더구 임페리엄이 강의 왔을 때 딸기밭에 가서 또 딸기밭도 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놀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 스폰서님은 항상 감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조직이 살아요, 안 살아요? 그 조직이 살아요. 내가 할 일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정확하게 하면 돼요. 정확하게 해서 직렬로 쫙 내려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렬로 쫙 펼칠 때가 있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건 뭐냐면, 나도 돈이 되고 누구도 돈이 돼야 돼요. 내 파트너도 돈이 돼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여러분들이 짜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의 사운대로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얻는 상생 조직을 구축한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 그 밑바탕에는 사람이 즐거워야 사업이 된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을 어떤 마인드로 확장해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들어봅니다. 그녀는 내 사업이라는 주도적인 마음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반드시 성공에 다다들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요, 몇천 명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시고 내가 모시고 오신 분은 5명, 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모든 도구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줬지만 사업은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번 사업자부터 다 스폰서고 우리 회장님이 오너고 여러분들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돈 버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일하면 스폰서 저 위에 사람만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아니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 2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성장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업은 누구 때문에 성공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누구 때문에 성공 못합니까? 나 때문에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파트너가 있으면 저거 못났으니까 저건 뿌려쳐버리고 잘난 사람만 또 막 또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해, 이 사람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착탁탁탁탁 치면서 내 파트너를 내쫓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도 못났지만 너도 못났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합쳐. 그리고 너랑 같이 못난 사람끼리 합치면 잘난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가 잘났느니 네가 못났느니 아니라 도찐 개찐 모르는 사람끼리 다 움켜잡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도 돼야 되고 나도 돼야 되고 우리 함께 되자, 이렇게 마음을 합쳐버리니까 다 같이 이 단상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끌어안고 견디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옷 도판매사 그리고 임페리얼을 갈 때까지. 여러분 대부분 내가 우리 회사가 10년이 넘었는데요, 대부분들이요 그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만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슨 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라고 자기는 하지 않고 파트너가 했으면 좋겠어, 스폰서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쪽이니까 매일 나는 안 하고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아니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직이 성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 사업이라고 했어요? 내 사업입니다. 내 사업.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를 포기하지 말고 정말 누구를 때문이라도 나는 끝까지 성공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돼요. 저도 밴댕이 소갈딱지였어요. 왜? 200만 원, 300만 원 노래방 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그 정도의 돈밖에 못 벌렀죠. 누구한테 야자 소리도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그러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스폰서가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져봤고, 그래도 그리고 파트너가 그 설명도 못하는데 무슨 놈은 저기 자기 파트너를 같이 가느냐고 디테일하게 설명도 못하잖아요 하는 파트너도 있고.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제가 가슴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지만 내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견뎌요, 안 견뎌요? 그 소리 듣고 에라이 너나 잘해라 하고 집에 갔으면 누구 손해인 겁니까? 내 손해잖아. 그 소리 그거 집에 가버리면 내 손해예요. 똑똑한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견디는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파트너와 스폰서에게 기대기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는 솔선수범,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맷집, 그 투박하지만 진실한 태도가 조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이겨야 되지만 여러분 생각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내 지금 아직도 소비자가 없고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시고 결단, 결의, 긍정적인 사고, 주도적인 삶, 대가집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스폰서가 가자고 해서 매일 따라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내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이 10여 년 동안 했지만 저는 항상 파트너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돈도 없는데 무슨 놈을 해외에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껄쩍거려. 빚내가지고 사업을 해외가 나가서 껄쩍거려? 회장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차비도 없으면 그 둘레를 돌아다니면서 소비자 구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분명히 들어가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이 애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박한계 회장님이 전 세계로 지금 몸이 불철주야 강의를 뛰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너무나도 뜨겁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회사가 여러분들이 혼자
일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회사가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을 앞에 후광을 비춰주고 여러분 스폰서가 뒤에서 후광을 비춰주면 내가 그 길로 그 불빛을 따라서 열심히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성공할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정말 힘들 때 스폰서들이 함께 해주고 그리고 회사에서 정말 후광을 비춰줘서 모든 일을 회사에서 앞서가서 해주시니까 이렇게 못난 나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거기에서 애텀에서 나는 성공할 것이야 라고 계속 춤을 추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사회에서는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건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애텀에서는 출발선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 회사 제품 수익 구조 그리고 비전 이것을 다시 내가 모든 것을 내버리고 다시 배우자. 그리고 나서 그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는데 말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랭이가 이 3년 동안을 나를 배우자. 땅에서 엎드려서 콩을 주술 때가 있고 앉아서 미팅할 때가 있고 김성심처럼 단상에서 큰 소리로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땐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이 사업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 다음 시간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경영해 성공에 다다른 그녀의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그녀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헤쳐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대요. 왜? 이렇게 이쁜 딸을 가르치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너희들이라도 가르쳤으면 너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껄껄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딱 보고 나서 내가 이게 애터미를 하지 않으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 죽을 때 우리 자식들이 가난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껄껄껄 우리 부모님처럼 똑같이 갈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나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왜? 왠지 아세요? 나도 부자로 살고 싶고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고 영처럼 살고 싶고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정말 텅텅거리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가진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가난하게 산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인생을 너무나도 잘못 살았구나. 세상은 바뀌는데 계속 아버지 탓만 했고 나는 바뀌지 않았다는 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을 펑펑 치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자. 꿈과 목표 그리고 결단을 하자. 여러분 꿈과 목표를 시간과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정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은 뭐예요? 여왕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야죠. 저는 단기 목표를 했어요. 단기. 내가 200만 원을 벌어야 우리 가정에 그나도 밥 먹고 그래 풀칠이라도 하니까 200을 내가 1년 안에 내가 벌어야 되겠다. 1년 안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오토 판매사를 1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성공자라고 이뤘을 때 직급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까지가 최고로 성공했다라는 꽃이에요. 오토 판매사 200만 원이 있어야 그나마도 우리 가정에서 경비를 쓰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것도 소비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업자, 부업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바닥만 보고 계속 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토 판매사가 딱 되는 순간 사업자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맞힐 거예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꿈꾸던 곳에 내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그 꿈의 목표가 없으면 밑에서 그냥 하다가 없어지잖아요. 자기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져야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 목표 분명히
1년 만에 200을 벌 것이고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1000을 벌 것이고 5년에 로얄 마스터를 갈 것이다라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시작했더니 정말 빠르게 5년에 내가 로얄 마스터까지 간다고 막 내가 정말 강의 때마다 했더니 파트너들이 그 시기에 그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로얄 마스터 간 거 아니에요. 5년 만에 정확하게. 정말 그런 걸 보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줘서 공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애터미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소리가 누가 듣느냐면 내가 듣잖아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의 성공은 막연한 꿈이 아닌 철저한 계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를 몰입시켰으며 혼자만의 다짐을 넘어 주변의 목표를 공표하고 책임감을 부여했죠. 그것은 결국 성공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되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 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양쪽에 두 사람만 딱 등록하면 그 사람들이 대발이라 움직여주겠구나 하고 제 생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품이래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제품도 안 쓰더라고요. 정말 내가 해모임도 줘보고 화장품도 줘보고 공짜로 줘봤더니요 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유통이라고 하지만 다단계라고 하는 그 선입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뭘 팔러가면 장사꾼 취급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나 혼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콩나물을 물을 항상 때에 맞춰서 콩나물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콩나물은 물은 다 빠져. 근데 콩나물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줄 때마다 계속 주면 먹을 때 되면은 어떻게 통통하고 맛있는 콩나물이 되는데 그 물 주기 싫다고 물을 주다 말다 하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썩은 것도 있고 뿌리가 나서 억센 것도 있고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이 사업은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사업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세미나 듣고 사업자들 만나서 소비자 구축하고 부업자 만들고 사업자들과 함께 같이 하고 이런 일을 계속 뒷풀이 똑같은 일을 뒷풀이 하는 것처럼 콩나물도 계속 뒷풀이 물만 주고 있잖아요. 그럼 콩나물처럼 여러분들 조직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살이 쪄가고 있다고 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노래방이나 하고 앉아있지. 왜 그 다단계야? 왜 화장품이야? 정말 손가락질 많이 당했어요, 저는. 그렇지만 뭐예요?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은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애터미 회사가 우리 어느 정도 정말 원칙적으로 일을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요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일을 해서 이 돈을 먹고 살아야 돼? 이 방망이만 하나 있으면은 일 하나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텐데 라는 참 어렸을 때 그 상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깨비 방망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을 도깨비 방망이를 어디서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 코드가 모든 사람의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5년만 정말 빡세게 내 목숨을 걸고 시작한다면 도깨비 방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도구라는 거 저는 생각해요. 봐보세요. 지금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한 달에 7만 원, 두 달에 10만 원 이렇게 벌다가 지금은 금나라 뚝딱 화요일마다 5, 600, 700, 80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도깨비 방망이를 만들어가는 사업에서 절대 놓지 마시고 꼭 쟁취하길 바래요.